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스포츠. 전국 노래 아 오랜만이에요. 이게 무슨 프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 송혜 다큐가 개봉했습니다. 네. 다큐가 개봉했어요. 다큐 다큐 개봉했어요.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음. 아들 이야기가 주 모티브인데 예. 아들이 먼저 떠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추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괜찮을 것 같아 가족들이 시작 보시기에. 잘했네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또 아는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잖아요. 저는 김장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김장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희 집에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너는 뭘 할래? 저는 좀 얻어먹겠습니다. 네. 긴장 좀 나눠줄까? 오늘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일신이 바빠가지고 다음에 안 바쁠 때 좀 갖다 드릴게요. 네. 자영업이 바쁘구나. 아니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도 김장합니까? 그럼요. 아 진짜? 네네네. 김장철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배추를 심고 고춧가루를 다 생산을 합니까? 그럼요. 네. 김장철이 다 똑같이 있는 거야? 와 그렇죠. 신기하다. 네. 왜냐면 문화인데 문화네 같이 있네. 유네스코가 인정한 그건 한국에서 그렇죠. 문화잖아요. 중국에서는 김치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중국 식당에서는 조선족 마을에서는 다 하죠. 그걸 같은 문화. 지켜간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지 그냥. 근데 새우젓, 멸치젓 이런 것도 구해집니까? 까나리 액젓은 이제 한국 상품. 땡땡땡. 한국에서 이제 직수입된 걸로. 땡땡땡 까나리. 네. 꼭 젓갈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젓갈 안 이제 넣으면 어떻게 김치야? 아니요 이걸 전라도 좀 설명해 넣는 드릴게요. 데도 있어요. 안 넣는 데도 있지 않나?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모든 김치가 다 빨간 김치라는 이랑 우리의 그렇지. 선입견이 아니 백김치 나 이제- 백김치 좋아해요. 백김치도 있고요. 그 일단 이 조선족 동포들 보면 이제 조선팔도의 이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이남 지방, 남쪽 지방에 한정된 게 아니라 평안도도 있고 함경도도 있는데 평안도 지역에서는 이제 빨간 김치 대신 이제 백김치 같은 걸 담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김치도 다양해요. 지방마다. 예. 젓갈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백김치는. 젓갈을 안 쓸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젓갈 빼면 김치 맛이 나나요? 그건 젓갈 들어간 김치만 드셔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긴 해요.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젓갈이랑,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요리 연구가 선생님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치하면 또 고춧가루 아닙니까? 고춧가루 맞지. 자 영화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갑자기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겨울 얘기하다가 오늘 요리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러 왔나 이러고서. 오늘 저희는 저기 오빠 돌아왔다 시리즈 마지막 저희 오빠는 바로 양조위 오빠인데 저희가 샹치의 전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양조위의 이제 현재 모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해피투게더에서 하드하게 갔다가 이제 양조위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리즈 시절? 리즈 그런 시절. 영화를 담은 바로 무간도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오빠 시리즈 양조위 마지막 편입니다. 같은 덫에 걸린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무간도 유덕화 양조위. 끝입니까? 심플합니다. 이거 너무 싼 찌라시야. 좀 아니 고급? 뒷면에 있나? 이러면서 뒷면에. 싼 건 뒷면이 없어. 네, 무간도인데요. 또 준비되신 찌라시가 한 장 더? 아니 많이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좀 창의적인 걸로. 숨막히는 두뇌 게임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 이건 무간도가 아니구나. 이거 보세요. 싼 찌라시들은 문구도 비슷해요. 다른, 문구도 비슷해요. 비슷한 창의적이지가 일인데. 않아. 네네. 네네. 무간도는 사실 뭐 시리즈물이죠. 무간도가. 1, 2, 3까지 있죠. 네. 그리고 리메이크도 됐어요. 우리나라 영화 신세계. 아 무릎을 있어요. 치실 것 같아요. 신세계 보신 분들이. 신세계가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영화죠. 몰랐죠. 몰랐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 네. 그리고 신세계도 웰메이드 하잖아요. 내용은 좀 논란이 있지만. 신세계를 검색해 보니까 백화점이 먼저 뜨네요. 네네.
SSG, 그거는 쓱 배송, 쓱 배송. 평소 본인이 쇼핑 검색을 많이 한다는 알고리즘이 달려주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산만하지? 무간도는 사실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영화인 게 장르가 홍콩 느와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 90년대에 20, 30대를 보내셨던 분들이나 이런 80년대에 더 그런 시절을 보냈던 분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느와르에 대한 홍콩 배우들에 대한 그리고 다시 보는 젊은 자영업과 같이 지금 무간도를 보고 다시 그 시대를 만약 돌아간다면은 지금 나오는 장르들 중에서 뭐 요즘엔 SF도 액션물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의 원조격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테이크가 길죠. 이건 옛날의 느와르들이 테이크가 길고 음악을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주는 장면에 힘을 많이 줬어. 요즘 그랬다가는 젊은 세대들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이게 누아르는 네. 프랑스어죠. 프랑스어로 네. 노아흐 이렇게 불어하셨네요. 블랙. 예, 블랙이라는 네. 뜻이고 검다라는 뜻이고요. 브랑 알아요, 브랑. 브랑누아. 브랑. 네, 네. 브랑노아. 네. 원래는 이제 1940년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던 갱스터 무비, 갱 영화들을 가리키던 말이었죠. 프랑스 평론가들이 미국 영화인데 갱스터 무비를 보고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 뒷동네 얘기, 뒷골목 얘기만 하니까 화면 자체가 실제로 어둡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블랙 무비다. 이런 영화들의 종류를 블랙 무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프랑스어로 말했기 때문에 누아르 이렇게 붙었던 겁니다. 블랙 무비란 말 처음 들어봤네요. 블랙 영어로 얘기하면 블랙 무비죠. 항상 누아르라만 써가지고 네, 누아르가 이제 누아르 블랙이니까 필름, 그죠? 누아르 필름 블랙 무비 같은 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잊혀진 장르였습니다. 사실은 갱스터 무비였는데 그것을 오우삼 감독이 1986년도에 홍콩으로 가지고 와서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만들죠. 영웅본색이라는 갱스터 무비를 홍콩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홍콩 누아르라고 다시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됐고요. 영웅본색이 그 당시에 무협 영화가 전반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홍콩 영화계에 혹은 뭐 강시 영화나 코미디 영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홍콩 영화계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홍콩 영화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웅본색 이후에 뭐 첩혈상웅, 첩혈가두, 지존무상, 열혈라마 등등등등의 서울극장 시리즈 누아르 영화가 이제 대세로 네. 쭉 진행이 되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아르 영화도 영웅본색이 86년이니까요. 한 10년 정도 못 가서 이제 좀 시들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맨날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유덕화, 뭐 양조위, 뭐 장국영, 네. 뭐맨 그런 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식상해졌어요. 그래서 요 누아르 무비를 한번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두기봉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네요. 네. 두기봉 감독은 홍콩 누아르의 에스테틱 턴이라고 이제 제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 에스테틱 턴. 미학적 선회. 아하. 홍콩 누아르를 장르에서 미학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시도를 한 감독입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는 멋지네요. 없어요. 두기봉 감독이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누아르를 만듭니다. 영화가 뭐예요? 여러 있죠. 하나만. 여러 작품이 있죠. 저기 수첩을 열어보셨어요? 네. 눈동자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열심히 듣는 사람 막 이렇게. 에스테틱은 기억이 나. 네. 왜 이러십니까, 진짜. 두기봉 감독은 이름이 아주 흔하진 않지만 아마 작품명을 우리 했던 것 같은데, 들으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두기봉. 두기봉 감독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죠. 네, 왜냐면 입에 생소하잖아요. 네네. 근데 암전이라든지 뭐 모르네. 디텍티브라든지 패스. 네,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기봉 감독이 상당히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흑사회 이런 영화들. 모르네.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그 홍콩에서는 꽤 유명한 감독이고 익사일이라는 영화. 패스.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무식한지 아주 몰라. 숫자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얇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름답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그 두기봉 감독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아르는 이제 어떤 장르에서 미학으로 선회를 하면서 대중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누아르의 하락세가 결국 또 어떤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는 시기에 일어나냐면 홍콩의 대륙 반환 1997년 이후에 그 시기를 즈음해서 같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영화계가 전체적으로 함께 침체하는. 그래서 홍콩 영화의 앞날이 있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이제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절이 5, 6년 이상 갑니다. 그거를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나서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면서 이것이 누아르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총을 쏜 마지막으로 정말 힘을 써서 쫙 한번 뽑아내주고 장렬하게 전사 장렬하게 장렬하게. 장쾌하게 홍콩 누아르의 역사를 마무리한 영화가 바로 무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네요. 네. 오늘 저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감독이 누구죠? 그 얘기까지는 유이강 맥조이 네. 공동 감독이에요. 두 명이던데.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영화엔 들어오지 않은 감독들이에요. 낯설어서요. 예, 처음 감독 들어보는 소개도 상업영화 해줘야지. 감독이에요. 상업영화 감독. 아니 그래도 감독 소개까지 해줘야지 마무리가 되지. 상업영화 감독이고 못 나가. 홍콩 영화에서 상당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작가주의 감독들은 아니고요. 작가주의 감독들은 아니고 주로 그래서 메이킹에 집중하시는 네네네. 분이시구만. 그리고 이렇게 두 명이 같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결국 공동 감독을 한다는 것은 영화를 빨리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내가 찍을 테니까 한쪽에서는 네가 찍어라 이거거든요. 감독이 공동 감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옥상에서 찍고 그렇죠. 능력이 부족해서 주차장에서 있을 수 찍고 있겠죠. 이렇게 고민은 있겠네요.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업성 있는 상업적인 감독들이지만 유명한 홍콩 영화계에서는 유명한 감독들이죠. 근데 그 상업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그 대중적인 혹은 장르적인 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신선한 그 아이디어로 그 이야기를 끌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난 거죠.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장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무간도는 유덕화하고 양조인데 사실 소재 자체가 신선하기보다는 끌고 가는 연출 방식이 맞아. 방식이 좀 아주 긴장감 있고 미스테리하면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끝에 가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뭐 트랜스 아이덴티티 서사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넘어가야 사냐, 넘어간 걸 잊었냐, 그대로 나임으로써 죽는 것이냐,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 너는 나다, 나는 네가 내가 아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드라마, 이 영화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구도를 이해하시려면은 넷플릭스의 마이네임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해요. 거기 넷플릭스 마이네임에서 한소희가 폭력 조직에 잠입했던 경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면서 폭력 조직의 손에 커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경찰이었던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깽단에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고,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기를 키운 뭐 이런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네임도 그 호평을 받은 게 그런 구성인데, 이 무간도도 그래서 이제 깽단에서 경찰로 키워가지고 첩자를 심어서 마약 거래를 원활하게 하면서 안 붙잡히는 마약왕 얘긴데, 그 경찰로 넘어간 첩자와 경찰에서 마약왕을 잡으려고 마약 집단에 심어놓은 첩자 사이의 어떤 신경전과 파국, 예, 그런 것들인데, 이게 좀 미학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좀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흩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성장 과정을 굉장히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한 깽단에서 뭐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서로 얼굴을 모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마지막에 보면 같은 형님 밑에서 큰 애들인데 서로 모르는, 자기도 첩자고 쟤도 첩자인데 누가 첩자인지를 모르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뻔한 느와르의 서사를 전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걸 넣었다라는 게 되게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전복시키면서 어떤 그 관객의 정보들을 뒤집고 흐트러뜨리는 노력, 그런 끈질김,
아마 그 두 감독 중에 한 명이 그런 걸 붙잡았을 것 같아요. 두 감독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몰라. 두 감독 중? 저도 감독은 아까 두기봉 감독님.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값싼 멘트들. 저도 사실 두기봉 감독에 대해서만 좀 찾아봤고요. 근데 두기봉 감독은 아까 다 소개해 주셨는데 대표작들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해주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또 아까 7개인가 얘기했는데. 더 이상 들어야 돼? 패스. 아무튼 근데 제가 재미있었던 게 이분도 참 전형적인 그 홍콩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늘 우리가 홍콩 영화를 다룰 때면 사자성어로 된 4글자로 된 제목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두 감독의 그 대표작들도 보면요. 뭐 적각 비업이라든지 지존무상, 사후환생, 두기봉 감독? 천장지구, 천약유정 뭐 이런 것들이 동방삼협. 두기봉? 네네. 천장지구가 두기봉 감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 어디서 들었다라고 생각한 게 그거였네. 무미신탐. 이제 초기의 영화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 에스테틱 턴은 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천장지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천장지구. 근데 무간도가 무간도로 돌아와요 빨리. 왜 무간도,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가 합니까? 무간도 해줘야지. 무간도. 근데 무간도 하면 당연히 이제 제목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이게 무간도라는 섬 이름입니까? 섬도자가 섬도 길도자인데 섬도자가 아니고 근데 이게 무간도라 하면 좀 그렇고 무간지옥이라고 다들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무간지옥 그 무간도입니다. 근데 이 무간지옥이라는 게 불경에 나오는 용어죠. 불교에서 영화 앞에 좀 설명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설명이 좀 그쵸? 나오나요? 불경에 한 구절이 나왔던 기억은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불경에 보면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8개의 이제 지옥이 그걸 이제 파멸 지옥이라고 하는데 8개의 지옥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이 무간지옥이라는 곳이고 또 민간에서는 이제 그 지옥이 이제 18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스파청地狱 18층 지옥이란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게 층수에 따라서 고통과 그 형기 거기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시간도 이제 다 다르는데 가장 아래층이 18층이 이 무간지옥입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지옥. 근데 왜 무간이라 하냐? 이 없을 무자에 사이 간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사이 틈이 없다는 게 여기에 떨어지면 사면이 안 되고요. 여기서 끊임없이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죽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끝이 있는 사람은 무간지옥이 아니다. 그렇죠. 그치. 끝나는 사람 영화 속에서 생이 끝난 사람은 무간지옥이 아니고 그러니까 끝없는 고통, 끝없는 괴로움,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리고 영어 제목이 Infernal Affairs예요. Infernal은 이제 지옥 같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지옥 같은 것, 지옥 같은 일, 뭐 이런 생지옥, 우리로 치면 생지옥 뭐 이런 일이에요. 살아있는 정말 끔찍한 고통. 이 리메이크 중에 할리우드에서는 디파티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밝히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거죠. 되는 그런 자기로서 살아갈 수 없는 영원한 형벌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유덕화를 칭하는 얘기네. 아니 양조위도 마찬가지죠. 근데 양조위는 죽은 뒤에 죽으니까 사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조위의 성대한 장례식이 양조위와 유덕화가 다른 층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간이라고 하는 건 저 헤어나올 수 없는 순환적인 고통인데 양조위는 자기가 원하는 신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 유덕화 덕분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장도 굉장히 모호하게 나오다 결국 위대한 경찰로 죽음을 당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옥에서 지옥스럽게 지옥인답게 사는 거는 유덕화인 거예요. 근데 유덕화도 결국 자기가 다 죽이고 그 자기 경찰 신분을 완전히 위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분세탁을 완료했죠. 그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이 원한 거죠. 아니 살기 위해서 원하는 거기 유덕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너는 뭐를 해도 성공을 위해서 하고 너는 뭘 해도 승진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온 정체성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게 본래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었냐라고 따지면 누군가가 이식한 삶이지. 그래서 여기 찌라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캐릭터의 고뇌를 훌륭하게 표현한 수작.
그러니까 이 고뇌가 아, 바로 네, 무간도. 무간도네요. 제일 슬픈 게 그러네요. 바로 그 유덕화의 모습인 거야. 그렇겠네요. 자기가 네.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 남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 있는 이제 거잖아. 좀 이해가 되네요. 섬세하고 치밀한 끔찍한 서스펜스, 거지. 압도적 몰입감, 강렬한 긴장감이 가득한 완벽한 스릴러.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 내 생애 최대 걸작. 아 이거 저기구나. 그 관객들이 올려놓은 평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서사엔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데 끊임없이 자기로 남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거. 한 번 띵작은 영원한 띵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영화. 최고의 느와르 영화. 지금 다시 봐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김수영의 무간도. 글이 그 말이 딱 맞아요. 절망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유덕화잖아. 유덕화. 이게 무간도 원에서는 사실 이게 끝까지 가는 건지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은데 무간도 2, 3 정도까지 가면 이게 바로 무간도의 유덕화라는 게 확 와닿네요. 나중에 약간 뭐 지옥이지. 정신질환의 기질도 있어지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승자 같지만 아니거든. 자기를 뒤로 심은 가면. 사람 죽였지. 그 사람이 심은 동료도 죽였지. 네. 그다음에 자기를 알아챈 사람을 죽였지. 그러니까 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래도 원은 승자 같은데 아니지. 지옥의 문을 연 거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완전히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석하기에 다르냐.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끔찍한 장면이 전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한 18층에 도착한 모습. 구분이 안 되는. 영원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영원히. 그래서 마지막 에필에 보면 나도 나가고 싶어라는 그 유덕화의 그 독백 장면 나오잖아요. 신여성의 해석은 한 걸음 더 들어간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계단을 한 10칸 저 22세기 여성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슬프다는 거죠. 18층으로 직행한 해석이야. 네네. 18층 180층 같아. 저희는 이제 두기봉 감독을 이렇게 경유해서 두기봉은 잠깐 경유. 두 감독이 만들어낸 무간도. 네, 우리 양조희 오빠가 이제 정말 리즈 시절 네. 멋진 모습으로 나왔던 무간도고요. 2부에서 차이나는 장면으로 한 장면으로 영화 땀땀이 찢어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의 횡단 토크쇼.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의 횡단 토크쇼. 점점 씩씩해져요. 공기반 소리반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락커로. 세져요. 네, 저희는 무간도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시간. 네. 네, 무간도는 저희가 이제 양조희 배우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오빠가 돌아왔다 마지막 영화입니다. 무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간지옥인데 네. 그게 전통 영화가 아니고 홍콩 느와르의 에스테틱적 선회를 보여줬던 에스테틱. 제가 불어는 좀 돼요. 에스테틱은 불어예요? 불어로 영어입니다. 그렇게 영어. 영화 아니, 아니에요? 불어에서 그렇게 읽지 않을까요? 좀 전에 느와르 이런 게 불어.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찌라시 있으면 부탁드려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박진감이 넘친다. 무간도 이후 모든 느와르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명작 그 외의 단어는 필요 없다.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은 느와르의 걸작 무간도. 뭐 복붙한 아, 네, 맞아요. 명작이죠. 이거 평점도 꽤 높고 수상 내역도 꽤 많아요. 양조희의 리즈와 유덕화의 아주 그냥 밤송이 같은 머리가 인상 깊은. 역시 유덕화는 스투빨이야. 양조위를 알고 봤는데 유덕화가 더 주인공 같은 느낌. 유덕화의 그 스투빨. 여기서는 지옥의 모습은 험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유덕화를 보면 지옥의 모습은 가장 매혹적이고 화려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현실은 지옥 같지만 지옥 같고 남루한데 그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멸로 가져가는 지옥의 모습은 마치 성경의 사탄처럼
굉장히 매혹적이고 세련되면서 그런 성안에 갇히면 지옥이 될 수도 있겠다. 유덕화를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서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굴까요? 아니 둘 다 주연이지. 둘 다 주연인가요? 비중이 근데 거의 똑같잖아요. 더 끝까지 진짜 주연은 근데 유덕화. 만약 이 뭐 영화제 같은 데서 나무주연상 같은 거 수상하면 누가 그걸 받을까요? 유덕화가 받아야 되잖아요. 공동수상 유덕화? 유덕화가 받나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죽잖아. 살아남았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2003년에 한국에서 개봉이 됐고 2003년에요 22회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수상을 합니다. 이때 받았던 게 이제 작품상도 있고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을 다 가져갑니다. 주연상은 유덕화, 조연상은 양조위. 이렇게 될까요? 네. 불쌍한 한국장님. 불쌍한 한국장님. 한국장님도 꽤 유명한 배우인데. 예. 그래? 예. 근데 유명한 정말 배우. 불쌍한 한국장님 속고 속아서 결국 처절한 죽음에. 그리고 40회 금마장도 수상해요. 금마장은 이제 타이완의 이제 대표적인 영화상이죠. 예, 예. 이 영화는 많이 그럴 받았네. 만한 예. 네, 가치가 있죠. 네. 근데 이건 못 봤었는데 그때는. 그쵸. 네, 못 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처음 리메이크 영화 그 남자 주인공이 황정민하고 이정재? 이정재.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 영화가 네. 세게 또 나와가지고 리메이크 잘 되긴 했죠. 주인공들이 다 괜찮았지. 신세계는. 네. 그런데 이번에 네. 넷플릭스 마이네임처럼 같은 느와르가 아니어도 각색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 영화는 다른 네, 장르로도. 다른 식으로도. 자, 그래서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영화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손 드세요. 누구부터 하실 건지. 저는 감독도 2명이고 우리가 또 일부에서 두기봉 감독을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두두두두두. 차이다는 2장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장면 안 되겠네요. 찌라시를 오래 하셔가지고 네. 자꾸 들으셔. 값싸져서. 나 두 장면. 저는 2장면이 기억나는데요. 첫 장면은 그 양조위가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아, 근데 의사. 이제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얼마나 자기가 누군가라는 거를 밝히고 싶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사실. 이거 웬만한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나 누구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정말 나 이런 미치지. 근데 좋아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어딘가에서 밝혀야 되는데 그거는 그 황국장을 만날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티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앞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사실 나 경찰이야. 근데 해피되면 정신과 그죠? 치료받는 사실 나 분들. 경찰이야.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커밍아웃. 아이 그럼요. 엄청난 커밍아웃을 했는데 저기 정신과 의사도 그래. 나도 경찰이에요. 잠깐 이거 연기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경찰이에요. 받아치죠. 농담인 줄 알고 그렇게. 네. 아니 그렇게 왜 둘이 만났지.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세계관이 다 독특하니까 눈높이 대화를 하려면 저도 경찰이에요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사실은 이순신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순신. 난 슈퍼맨이에요. 난 원더우먼이야. 그렇지, 그런 이렇게 거죠.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줘야 대화가 되니까. 그 장면이 하나 기억 남고요. 또 한 장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유덕화가 결국 이제 그 유덕화 부하가 엘리베이터에서 양조위를 죽이잖아요. 양조위가 그 총을 장면 마음 맞고 아프죠. 양조위가 쓰러졌는데 결국 죽었는데 자기가 같은 편이라고 유덕화 앞에서 또 맞아. 고백하잖아요. 맞아. 걔도 경찰이죠. 그 경찰로 충성. 위장해서 들어온 사실은 아니지. 그 첩자인데. 갱단이죠. 갱스터인데. 서로 그건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덕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분을 들킨 거는 주고받기 한 거예요. 사실은 양조위하고 사이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양조위가 죽어버려서 자기의 신분을 이제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또 다른 그 첩자 하나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양조위의 시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총소리가 탕 하고 나죠. 탕탕탕 막 나죠. 탕탕탕 막 나죠. 속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탁 열렸는데 양조위가 클로즈업되고 그리고 나서 그 부하 첩자가 죽어 있는 네. 모습. 거기서 이제 유덕화의 선택이 드러난 거죠. 그 무간지옥행 엘리베이터였던 거죠. 유덕화의 선택. 난 이제 완벽하게 나의 신분을 세탁하겠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겠다.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된 게 그게 저는 그 양조위를 위한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냥 이제 다 동병상련의
사람에게 대한 복수.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양조위를 죽인 경찰을 죽인 거를 생각해 보면 양조위하고 이렇게 이제 교환을 했잖아요. 야 너는 너도 첩자고 나도 첩자. 우리 쌤이야 똑바로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양조위를 죽인 경찰 그 동료 첩자에 대한 분노는 왜 오냐면 결혼을 약속한 메리한테 나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 거야. 얘를 경찰 신분을 복원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양조위의 복권과 자기의 트랜스 아이덴티티가 합이 맞아서 이제 양조위하고 자기가 첩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길이 막힌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메리한테도 할 말이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리고 그 경찰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히 첩자 신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죽을 때까지. 넌 첩자잖아. 그런 멘트도 있잖아요. 좋은 그 사람. 갱단에서 심어놓은 또 하나의 그 그리고 첩자가 걔가 자기를 추적해 올 거 아니야. 이제 당신을 이제 보스로 모시겠다. 우리 그 보스 한침이 이제 죽었으니까. 끔찍하지. 그러니까. 근데 더 끔찍하지. 끔찍한 건 뭔지 알아요? 이게 무간지옥이라는 게 첩자가 걔가 하나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걔 줄줄이 하나만 다 실현할 리가 심어놨지. 없어. 그러면 지옥인 거야. 그 안에서 살면 계속 누군가한테 쫓겨야 되고 경찰은 걔를 쫓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 그러니까 좀 옅은 지옥에서 짙은 지옥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이거를 끊어내고 저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서 딱 나오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경찰이야.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당당한 모습으로. 근데 그거 자체 모든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인 거지. 그 앞에 그런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계속 싶다고. 거짓말이잖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한테 걸리적거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벽하게 정신이 만들려고. 문제가 오는 게 과연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 무엇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헷갈리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무간도 2, 무간도 3 이어져요. 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그렇지. 거울 앞에 있는 게 유덕화가 아니고 양조위로 그렇지. 나타나기도 하고 본인도 양조위야말로 스스로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양조위는 그야말로 경찰로 죽은 거잖아. 사실은 본인의 죽음은 첩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약간 블랙스완 같은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의로운 경찰이지만 내면의 모습은 검은 까마귀 같은 그런 느낌. 어려운 거였네. 네, 아주 그러니까 지옥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네. 양조위가 그 유덕화 만났을 때 한마디 하죠. 내 신분을 찾고 싶어. 네. 내 신분을 찾고 싶어. 이게 아마 영어로 얘기했으면 아이덴티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는 이게 계속 정체성 과정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다음에 또 하나 네가 경찰이라는 걸 누가 증명해? 유덕화가 또 양조위한테 그런 말을 하죠. 네. 옥상의 장면이다. 묻어가는 차이나는 두 마디였습니다. 묻어가는 차이나는 두 마디. 퇴근하겠습니다. 네. 퇴근은 윗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고 지켜간다라는 거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꼭 첩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남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나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해도 누군가 알아줄까 말까 한 게 인정투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지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지옥보단 낫다. 그게 층수가.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나중에라도 알아주면 지옥에 가더라도 층수는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 네. 우리는 올라가야 지하는 돼. 안 됩니다. 네, 지하는 안 돼. 알겠습니다. 제일 낮은 층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어서 제가 한 장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꼭 한 장면. 두 장면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뭐 다 연결된 거긴 합니다. 저는 초반에 이제 그 양조위가 이제 어떤 경찰의 이제 장례식에 찾아갈 때 그 완전히 이제 양지에 이제 드러나지는 못하고 어떠한 음습한 골목에 숨어서 이제 딱 거수 경례를 올리는 그 장면이 마음이 엄청 짠하더라고요. 맞아. 그 발인 차량이 이제 지나갈 때 그 거수 경례를 올리잖아. 근데 그 장면을 유심히 이제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 나 사진은 기억하십니까? 봤는데 그게 교장쌤이잖아요. 안경 쓰신 그래서 경찰학교 교장쌤이잖아요. 어쩐지. 결국에는 교장 몰랐어. 선생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교장 선생님의 애제자였고 속 들어서 그렇게 잠복 그
갱단에 네. 이제 잠입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걸 가지도 못하고 그 골목에서 이제 탁 거주경례하는 모습이 참 너무 짠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갱단에 있으면서 결국엔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여자친구도 다 잃었잖아요. 그래. 여자친구들 나중에 자기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자식을 이제 데리고 나타났을 때 넌 아직 거기 있냐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 자기가 본인의 이제 정체성이나 신분을 이제 밝힐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장면이 좀 짠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그 신분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제 옥상으로 가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뭐 유덕화가 아마 했던 멘트인 것 같아요. 스파이들은 다 옥상을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양조위가 우린 너희들과 같이 음지를 좋아하지 않고 우린 양지에서 만난다. 근데 그런 멘트를 했는데 그 보면 계속 그 황국장이랑도 계속 이제 밝은 곳에서 만나고 유덕화는 계속 그 보스랑은 계속 그 음습한 지하에서 만나 왔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양조위가 어둡고 침침하고 이제 보이지 좀 이렇게 음습한 곳에서 드러날 때가 오히려 그 교장 선생님을 보내드릴 때 그러한 그 역설이 장면? 되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게 에스테틱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 유덕화에 나 경찰이라고 엘리베이터에서 생존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그 장면인데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 달리 굉장히 세련되고 그럴 것 같아. 그렇다면 리얼한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진정성 있고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사람의 고뇌이며 그 사람의 어떤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양조위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표정, 머리 스타일 그리고 계속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맨날 헷갈리고 부정되고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더 위에 덮어쓰는 악의 모습이라는 건 그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살아남아야지. 남을 죽여서라도 살아남아야 돼. 내가 누군지조차도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유덕화가 정말 그러니까 절대 악인 거죠. 그런데 슬픈 건 그 유덕화의 삶도 이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가 문화가 원한 거 같까 이런 어느 생각도 순간 하더라고, 그 나는. 스위치가 생기게 되지만 퇴로가 없는 거잖아요. 유덕화 그러니까 불쌍해, 양조위는 다.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기를 요구했고 경찰로 살기 위해서 유덕화를 쏘지 않잖아요. 경찰은 사람을 죽이잖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장면 양조위의 그 어두운 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리얼한 그 심리적인 묘사. 그래서 이게 에스테틱적인 선회라는 게 그런 면에서 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거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갖다 붙여 막 에스테틱 아니, 왜요? 선을. 무간도의 사실 제목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쓴 말인데 막 이러면서 지금. 무간도를 한 단어로 만약 규정한다면 외로움이 아닐까? 외로움. 그 아주 무간도가 지극한 한 단어 아니에요 원래. 왜 이러세요 진짜. 영화를 보면 모두 외롭잖아요. 철학적인 것 같아 오늘은. 모두 외롭잖아요. 속이느라고 외롭고. 빨리 밝혀요. 뭐야?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근데 말을 알고 못해. 보니까 뭐야? 말을 못해. 근데 남자야? 갑자기 이러고 저요? 있었잖아. 저 로봇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말하는 거다. 누구나 외로운 싸움 끝에 성취를 하거나 부정을 당하거나 뭐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외로운 영화였나? 각자가 너무 외로운 거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외롭구나.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드디어 이제 18층이 해버렸네. 마지막 장면으로. 네, 저는 그 장면이요. 다 어두운데 얘기만 해서 저는 일단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영화가 어려웠고요. 누가 누군지를 찾아야 될 땐 저는 정말 0.75배속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능력 바뀝니다. 그냥 주인공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둘이 처음에 만났던 장면 아세요? 그 커서? 오디오 음반에서 그걸 스피커를 바꾸면서 맞아요. 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게 둘이 유덕화하고 양조위하고 첫 만남인데 되게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그때 만났던 두 사람의 장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에 대한
완전히 반전으로 줘갖고 이제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 좋죠. 노래, 네 책음에 중국어라서도 어렵네요. 피유 망적 시광이 시절, 잊혀진 계절. 여서요. 이 被遗忘的时节. 네, 이 네. 책음은 시제. 누구시냐면 时节. 그러니까 등려곤만큼 되게 유명한 예, 근데 우리 에드워드 양이랑 결혼했던.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결혼했던? 예, 한 10년 살고 이혼은 했다고 하는데 둘이 결혼했던 부부였습니다. 에드워드 양하고. 목소리 너무 좋던데. 예. 그리고 실제로 에드워드 양이 만든 첫 번째 영화인가? 거기에 타이베이 이야기라는 거에 여주인공으로 나와요. 저희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타이베이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에드워드 양 할 때? 하나 그리고 둘. 고령과 살인사건. 2개 했나요? 네. 우리 다 했죠. 被遗忘的时光입니다. 원래 제목은. 네, 그래서 너무 노래랑 가창력이 좋아가지고 막 검색을 열심히 했던. 저도 네. 집에 진공관 스피커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하나 팁을 얻은 건 연결선을 바꾸면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서비스. 바로. 이거 아닌데? 앞에 전주가 되게 길었다. 在桥道过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 좋네요. 좋죠. 진공관 스피커. 네, 진공관 스피커의 소개와 함께 너무 좋았어. 네, 이 책음의 목소리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장면이랑 노래 좋았어요.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다고 이 노래 생각했어요. 때문에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대요. 책음은. 책음이라는 또 가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등려군과 함께 책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면이죠. 네. 네. 계산 없는 장면이고 사실은 저는 그 스피커에 도청장치 신는 줄 알고 모든 걸 의심해. 그렇게 했어요. 자, 저는 네. 그렇게 해서 그 장면입니다. 네, 차이나는 한 장면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연출력이 좋아서 네. 보시면 귀도 좋고 눈도 좋고 대사도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부 인문학 드레싱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네, 3부의 기운차게 우렁차게 네. 자기소개라도 좀 성의껏 해보시죠. 자기소개 참 오랫동안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저만 기억해요. 이런 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자영업은 어디 갔나 봐요. 자영업이 요즘 정체성의 분열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필요 없던 있어. 사람이었는데 필요해. 무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음을 소거하고 자막으로만 봤습니다. 아니 자막만 보는 자영업을 합시다 이제. 예.
네, 자막만 보는 자영업입니다. 네. 자막으로 영화 보는. 자막으로 영화 보는 업자 자영업입니다. 네. 자막이 없으면 안 되는 이렇게 책사님? 되죠. 네. 나는 늘 자막이 있어야지. 아 뭐였지?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화 이야기 파바박. 조미료를 파바박.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아우 오랜만에 들으니까 가을과 어울립니다. 가을 지났어요. 네. 네. 네, 전 여름에 태어난 쉰녀석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나서 쉬었어. 금방 쉬어. 아 왜 그러세요 진짜. 금방 쉬어. 네 겨울에 신의 조금 신여성.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22세기의 지식인을 꿈꾸는 21세기까지는 조금 경제가 좀 어려운. 네 신여성. 쉬어서 그래 쉬어서. 네. 신여성입니다. 자, 신여성의 진행으로 3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간도 인문학 드레싱. 저희가 인문학 드레싱은 드레싱을 부으면서 네. 영화를 좀 재밌게 맛있게 쫄깃하게 하는 건데요. 드레싱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쩌다 보니 오늘 제가 자꾸 처음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 너무 낯설어요. 본인도 알고 계시는군요. 늘상 찌라시도 맨날 치고서 네. 아니 저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여태부터 여태 퇴근을 못하고 1부에서부터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 희곡 하나 가져왔습니다. 햄릿. 너무나 고전이죠. 사실은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사랑해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자기 정체성을 바꾸어야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바꾸고 싶어하는 캐릭터가 늘 존재했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살아남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담론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트랜스 아이덴티티 담론. 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우리가 왜 그렇죠. 이렇게 거기부터 좋아합니까? 시작했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죄인이 되잖아요. 쥐어. 그 순간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살았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뭘 필요 있어요. 행복하게 그냥 살면 되지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들은 정체성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바뀌어야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무간도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이 경찰이 범인이 되고 갱스터가 되고 갱스터가 경찰이 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임금님이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요런 거 이제 정체성 역전. 네.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역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되고 하이드가 지킬 박사가 되고 요런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개의 이런 대립 관계에 있는 캐릭터가 서로 맞바꾸어지는 그건 무간도거든요. 예, 이제 그런 우리가 스토리들을 모아보면 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예, 나옵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역전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일단 옷을 갈아입죠. 옷을 갈아입어야죠.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지만 갱스터는 그냥 일상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요. 왕자와 거지는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왕자는 골룡포를 입고 있고 거지는 이제 허름한 옷을 입게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바꿔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을 갖게 됩니다. 신분증. 나 경찰이야. 유덕화가 탁 이렇게 신분증을 가슴에 거는 장면이 나오죠. 네, 뭐 이런 몇 가지 그런 캐릭터들이 바뀌면서 드러나는 그 레프리젠테이션 재현되는 표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런 그 정체성의 전환에 혼란을 느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어마어마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다. 왜냐하면 햄릿이 아버지를 잃잖아요. 아버지가 덴마크의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자기의 숙부였어요. 숙부였는데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계승하죠. 그리고 그런데 자기 원래 어머니랑 결혼해요. 옛날에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형사 취수.
그러니까 이 숙부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랑 결혼했으니까 나의 새아버지가 된 거예요. 햄릿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햄릿은 이제부터 정체성 갈등을 겪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원래 친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숙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감행해야 되는 거고 이 숙부를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숙부를 죽이자니 나하고 새로 맺어진 관계가 부자 관계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를 또 죽이는 거고 지금의 아버지를 죽이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햄릿이 갈등하는 겁니다. 원래의 아버지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새 아버지를 위해서 살 것이냐 라는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영어로. To be or not to be. 우리 여기서 많이 쓰던 바로 그 그렇죠. 햄릿의 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to be or not to be를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밋밋합니다. 번역이. 그래서 저는 이 to be or not to be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대로 살 것이냐 다르게 살 것이냐. 저대로. 마치 개콘에서 햄릿을 패러디하는 느낌. 이대로 살 것이냐 다르게 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랜스 아이덴티티 담론을 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다. 그래서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무간도가 이 트랜스 아이덴티티의 아주 현대판이라면 그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고뇌에 빠진 햄릿의 모습을 보여준 셰익스피어의 비극 꼭 한번 읽어봐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얇습니다. 번역도 얇아요. 짧아요 아주. 그래서 근데 그 셰익스피어의 그 명문장의 그 맛깔스러움에 더해서 그 셰익스피어의 고뇌가 햄릿의 고뇌가 아주 그냥 진하게 녹아들어 있죠. 네. 자, 인문학 드레싱 오늘 오랜만에 아주 진하죠. 저 대학교 때 영문학 부전공이었잖아요. 영미문학사 퇴근하겠습니다. 네. 아니 영미문학사에서 우리의 투비와 나투비를 설명해 줬네요. 또. 주관식 시험에 이걸 낸다고 교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진짜요? 영문학사 수업에서 투비와 나투비를 외워서 쓰는 걸 서술형으로 낼 테니 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문학 교수님이. 이제 외웠지. 21줄이에요. 그게 21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엔 다 외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앞문제를 막 풀다가 이제 가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편법을 쓰는 저희 과의 다른 부전공 학생들이 책상 위에다가 21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 자존심상 저들과 같은 지옥에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 머리를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투비와 나투비 데디지 프라블럼 하면서 한 3-4줄 가니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한 10줄 쓰고 나왔는데 5줄부터 10줄까지도 막 헷갈려가지고 저에게는 이 투비와 나투비가 아주 지옥이네. 하지만 저희 차이나는 무비에서 투비와 나투비를 제가 이름을 썼잖아요. 붙인 게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이었죠. 그때가. 근데 SKT의 왜 하나 브로드 밴드 TV 있잖아요. 그게 BTV라고 불리거든요. 거기에 공유가 이런 광고를 했었어요. 투비와 나투비. 그거 BTV 볼래 안 볼래? 맞게 썼네 그러니까 그러면. 햄릿의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정말 쫀쫀한 거지. 현대판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네 오늘. 투비와 나투비. 21줄. 너무 길어. 아니 내 얘기를 너무 이렇게 좀 값싸게? 값싸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단어 맞게 썼죠? 아주 고상하게 내가 지금 to be or not to be를 해석했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오늘 멋있게 들었는데. 이렇게 내 얘기를 너무 세속적으로 내일 회사 안 나온다고 같아요. 퇴근이 아니고. to be와 not to be. 자, 이어서 가시죠 뭐. 네. 자영업 없어? 지금 하나 봅니다. 이대로 살 것이냐 다르게 살 것이냐. 다르게 살고 있어요. 저는 짧을 것 같아서요. 원래 제가 인문학 드레싱에서 이 책음의 노래를 틀어주려고 했거든요. 너무 좋아서 틀어주려고 했는데 예정에도 없던 2부에서 갑자기 편성이 돼가지고 감동은 먹었죠. 그래도 딱 그렇죠. 듣고 싶었던 거를 틀어줘서 다른 곡 하나 더 추천.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아까 안 했던 것 중에 가사라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가사로 이 음이 딱 처음에 그 스쉐이 이러는 게 딱 와닿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와닿진 않아? 못 알아들었어. 그 단어가 좀 쉽긴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까 거에서 얘기를 좀 더 덧붙이면요.
에드워드 양하고 어떻게 결혼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에드워드 양이 영화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 정도 그러면요. 예, 영화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고령가 살인 사건이 있고 네. 또 하나가 하나 그리고 둘. 그런데 다 보면 뭐 어떤 스토리든지 간에 영화 속에 음악이 다 좋아요. 하나 그리고 둘도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 재즈 음악 같은 것도 막 고령가도 고령가도 좋아. 카페 음악. 그렇죠. 그래서 이 음악을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에드워드 양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가수인 이 채금하고 결혼했구나. 예. 근데 10년 동안 결혼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에드워드 양 같아요. 재혼을 또 피아니스트랑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뭔가 음악은 좋아하는 분. 네. 외모도 괜찮던데 사진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이 노래 이게 잊혀진 시절로 해석이 되거든요. 피유망적 시광. 아, 저희한테는 어렵네요. 예. 피유망적 시광. 어떻게 피유가 아니고 유망적 시광. 아, 끊어기도 잘해야 되네요. 피가 뭐죠? 당했다. 당했다. 피동문. 잊혀진. 잊혀진. 예. ED가 앞에 나오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지. 피동사, 수동사 뭐 이런 거. 게 수동태. 피동문. 얼마만이야 이게. 被遗忘的时 아, 光 그래서 베이 뭐 그랬구나. 아, 유망적 시광. 시광은 알겠어요. 우리 뭐 해피투게더인가 이런 데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시절? 시절. 예. 그래서 보시면요. 자, 제가 예정치 않았지만 뭐 중국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被遗忘的 아니, 时光 잊혀진 시절. 아, 가사 말씀하십니까? 是谁在敲打我窗? 누가 나의 창을 두드리고 있나요? 是谁在撩动琴弦? 누가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나요? 记忆中那欢乐的情景, 기억 속의 그 즐거웠던 장면들이 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 천천히 내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노래 감상을 꼭 하시라고. 우리 자영업이 또 시도 썼어요. 시도 쓰고 문학적인 아주 감수성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시해. 네, 지금 가사를 이렇게 읊어주는 느낌이 좋네요. 저는 잘 어울린다. 저는 아주 짧게 제가 마이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마이넴에서 많이 한소희 했어요. 역할을 이 무간도에서 유덕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이넴을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감성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지옥이 여기네 뭐 사이비 종교를 다룬 연상호 감독 지옥도 뭐 웰메이드한데 사실 결국 그 미학적인 느와르라고 한다면 마이네임도 사실은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우리나라 거 중에는 이제 새로운 느와르 장르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다만 그 예전 무간도처럼 그렇게 막 장면의 감성을 넣은 건 아니고 캐릭터 구현에 막 힘을 쓰다 보니까 감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캐릭터의 설명은 그 무간도에 좀 빚을 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간도의 파급 효과가 크네요. 그렇죠. 네. 뭔가 아니 그 미국에서 이걸 리메이크한 거는 상도 받고 평도 오히려 또 좋기도 하고 막 이래서 디파티드. 예. 그것도 근데 영어가 더 디파티드라고 한 거는 죽은 사람에다 초점이거든요. 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다 그 이 유덕화 여기다 맞춰진 거죠. 이 무간도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가장 미학적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을 무간도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감상의 어떤 위치를, 관객의 위치를 이거를 범죄 그냥 장르가 아니라 다른 감성으로 봐주기를 바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무간지옥, 무간도지 그냥 멀리서 들었을 때는 무간도가 진짜 섬 이름인지 그렇죠. 이렇게 와닿잖아요. 근데 잘 안 하는 것 정말 같아. 무간도의 뜻을 알고 보면 영화 자체가 하나의 그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우리 네. 차이난 한마디 이거 그렇죠. 저는 뭐 있을까요? 차이나는 한마디라서 마지막까지 좀 기다렸는데 제가 앞서 그 소개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자막 없이는 영화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무간도도 결국 중화권 영화지만 뭐 앞전에 저희가 홍콩 영화 다루고 할 때 누누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홍콩은 이제 광둥어라는 이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만달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음도 다르고 또 표기하는 방식도 또 다르고 또 번체자를 쓰고 있고요. 일단 뭐 그냥 글자만 봤을 때는 얼추 이제 뜻을 유추할 수 있는데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완전 그냥 외국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자막으로 봤고요. 한글 자막을 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군데 이제 중국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컨대 쪽지를 전달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모스보로 뭘 해가지고 모스보. 할 때. 아니 표? 그냥 이제 중국어 쪽지 중국어가 쓰여진 이제 아. 한자가 적혀진 이제 쪽지를 전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차이나는 한마디도 그 중에 한마디인데 어느 장면이냐면요. 이게 마지막에 이 유덕화와 이 양조위가 마지막에 옥상에서 만나기 직전에 양조위가 다시 그 심리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정신과인가요? 정신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숙면을 좀 취하다가 쪽지 하나를 건네거든요. 서로에 대한 이제 애틋한 감정을 확인하고 쪽지를 하나 건넸는데 거기에 징지주 워더 미미. 그러니까 나의 비밀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러니까 유언 비슷한 그런 멘트를 이제 남기고 가거든요. 그런 쪽지를 남기고 가는데 그래서 그게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그거구나. 네. 미미. 나의 비밀을 기억해 주세요. 미미. 예. 请记住我的秘密. 请记住我的秘密. 징지. 请 징. please please 징. please. 징원. 징원. 그러니까 혀를 또 이렇게. 하지 마. 아 왜요? 할 수 있어. 징. 아니야. 아니야 혀 하는 거 아니야. 성조는. 징. 징. 삼성입니다. 징. 징. 记住 기억해 주세요. 예. 记住. 지주. 记住. 지주. 예, 记住 기억해 주세요. 워더는 아시죠? 워더. 네, 워더. 나의. 나의 비밀. 미미. 비밀 언제 또 나왔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 없는 비밀. 不能说的秘密. 그러니까 请记住我的 하고 뒤에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미미 대신에. 请记住我的名字. 그렇죠. 이름. 예컨대 그리고 또 양조위가 이번 그 무간도 영화에서는 그렇게 본인의 그 신분을 되찾고 싶었잖아요. 신분이 이제 중국어로 身份. 그러니까 请记住我的身份.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런 거죠. 내 돈 잊지 마요. 请记住我的钱. 我的钱. 응용력 짱이다. 뭐라 할까요? 그냥 빌려준 돈 그걸 이제 欠款이라고 그러는데 欠款. 请记住我的欠款. 제일 중요한 거야. 뭘 그럼. 월급. 工资请记住我的工资. 이런 거죠. 아주 좋아요. 나의 저주를 기억해 주세요. 请记住我的诅咒.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나의 영화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음악을 기억해 점점 주세요.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야. 뭐지? 나의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고향을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请记住我的爱情. 네. 我的爱.我的爱. 아이칭? 자 합시다. 네. 비밀이나 기억합시다. 너무 많아. 비밀이나 기억합시다. 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각자 응용해 봅시다. 그럴까요? 네네네. 아까 돈이 뭐라고? 钱. 돈이 제일 공지로 쉽다. 합시다. 공지. 네, 월급으로 합시다. 월급. 공지. 钱 공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더 없어 보인다. 월급을 잊지 말라. 이거 알바생인 줄 알아? 请记住我的工资.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죠. 请记住我的爱. 请记住我的爱. 쉬운 걸로 해야지. 징. 안 써봐.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记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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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记住我的工资. 그건 공자 선생님이 아니고요. 공즈는 이제 우리 공자 선생님. 그것도 괜찮다. 공즈. 고향은 뭡니까? 고향. 故乡. 다시. 故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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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记住我的故乡. 좋네요. 네. 请记住我的恨.
허는 뭐지? 뭐 원한 같은 거죠. 너무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무섭게. 자, 请记住我的身份.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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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记住我的身份. 자 그럼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뭐야? 我们我们 징찌주我们 그럼 끝이에요. 징찌주. 我们 여기는 이제 우리의 뭐뭐를 잊지 마세요잖아요. 목적어가. 그럼 우리를 잊지 마세요면 그 서머를 이제 빼버리면 돼요. 또랑 뒤에 붙이는 그걸 빼버리고 그냥 목적어만 하면 돼. 请记住我们 네. 하면 됩니다. 징찌주. 우리를 나를 잊지 기억했어요. 마세요. 나를 잊지 마라. 얼른. 자 저희 퇴근합시다. 징찌주.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마세요 이거네요. 그죠? 请记住我们的节目. GM? 우리의 프로그램을 잊지 마세요. 네네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물어본 거고.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다음 시간에 봬요. 빰빰빰빰빰빰. 정신분열에 걸린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빰빰. 전 세계가 인정한 가장 완벽한 누아르. 인생이 바뀐 두 남자의 피할 수 없는 만남. 무간도.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